자, 2025년 시험 대비 화물운송 자격시험 기출해설 강의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 스터디 TV에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강좌를 촬영을 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 세트를 11회를 촬영을 하였고, 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아니라 CBT 실전 연습, 여러분들께서 지문 하나하나 읽고 직접 답을 선택하시면 제가 다시 답을 불러드리는 형태로 해서 시험을 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세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 기출 해설을 들으시면 되고, 내가 먼저 해설 듣기 전에 시험을 직접 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물 운송 CBT 실전 연습 강좌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치고 다시 해설 강좌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대해서 기출 해설 강의 한 세트, 그리고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대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CBT 실전 연습,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로 강좌를 구성하여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파이널 강의,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한꺼번에 압축하여서 또 강의를 마지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이에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자동차관리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단 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의 반대말이 뭘까요? 요거는 사적인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 그럼 여기서 1번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2번 자동차의 성능 확보, 3번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는 모두 공공의 이익하고 관련되죠. 하지만 자동차 운행자, 자 이거는 사적 이익이죠. 사적인 개인적인 이익 보호는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 자, 물론 이 문제 그냥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이 목적은 자동차 안전도 확보, 자동차의 성능 확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개인적인 이익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자동차 운행자의 이익 보호는 하고 있지 않다. 2번 자동차의 종별. 자, 종별이란 말은 종류에 따른 구별, 이걸 종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종별은, 자, 2번 보세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자동차입니다. 2번의 답 2번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만 풀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해설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제가 여기다가 수록을 해 놓을 테니까 자,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록은 자, 누구에게 신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장관 아니고 관할관청 아니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4번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누구라 그러죠? 자, 이건 사용자라 그래요. 사용자. 답은 2번입니다. 5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소유자 변경, 2번 원동기 형식의 변경, 3번 사용 본거지 변경. 요 세 가지는 모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의 변동이란 말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말이죠. 이전되었을 때는 이때는 이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이전 등록. 자, 근데 소유자 변경이란 말은요, 소유권 변동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 변경이란 말은 소유자의 성명이나 또는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5번의 답 4번입니다. 6번 자동차 말소 등록 기간. 자, 이것은 1개월 이내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7번 다음 중 말소 등록 사유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말소 등록 사유는요, 일단 등록 자동차가 멸실되면 말소 등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소 등록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 이것은 말소 등록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도 말소 등록 사유예요. 답 3번. 8번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봉인. 자, 이 봉인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우리 아까 신규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도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번호판의 봉인. 번호판의 봉인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서 시도지사가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사람 누굽니까?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번 임시 운행 허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답 2번. 11번 자동차의 강제 처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 강제 처리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매각이나 또는 폐차를 말해요. 매각이나 폐차. 강제 처리 대상입니다. 자, 이것은요. 4번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 12번 자동차 검사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1번 튜닝 검사 자동차 검사 종류 맞고요. 근데 계속 검사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검사, 정기 검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임시 검사도 있죠. 임시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리 검사. 수리 검사도 있다. 따라서 종류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13번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2번 궤도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 또 자동차가 아닙니다. 3번 외국에서 수입하여 운행하는 차량 외제차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3번 답이고 4번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아니에요. 답 3번. 14번 제작 연도에 등록된 차량이란 말은 차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산일이란 말은 날짜를 셀 때 첫 시작을 기산일이라고 그러는데 차량 기산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답 4번. 15번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 기타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도로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도로부속물. 답 3번이고요. 16번 도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답 1번이네요. 2번 자동차 전용 도로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입니다. 시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이죠. 그래서 3번 도로법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는 시내의 도로를 말합니다.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죠. 16번의 답 1번이고요. 17번 점용물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2번 지상에 설치하는 가설 점포 등은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규모가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도의 규모입니다. 최소한도 규모. 따라서 다 틀린 것은 2번. 3번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번 지상에 설치하는 전주의 디딤새를요 이것을 발판 볼트라고 그러죠. 자, 우리 전봇대 보면 디딤새가 있습니다. 자,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걸 발판 볼트라고 하고요. 아연으로 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이 되어 있죠. 도금이 되어 있는데 자, 전주의 디딤새는 도로 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그렇습니다. 답 2번. 18번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점용 장소가 틀린 것입니다. 1번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점용물을 설치해야 되고 2번 점용물은 도로 비탈면의 앞부분이 아니고 끝부분입니다. 도로 비탈면 끝부분에 설치합니다. 3번 전선 및 전봇대. 자, 전봇대는 도로가 교차 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설치할 수 있나요? 있죠. 교차 접속 굴곡되는 부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번 비탈면이 없는 경우 길가 쪽의 끝부분에 점용물을 설치하죠.
따라서 점용물은 도로 비탈면의 끝부분 그리고 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따라서 앞부분 틀렸죠? 답 2번입니다. 19번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있는 도로원표. 도로원표란 말은 도로 표시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도로 표시의 기준점이고 이것은 도로의 부속물의 일종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의 일종이다. 그러면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답 3번. 20번 다음 중 환경부령. 자, 부령이죠. 부령. 자, 장관이 만든 명령을 부령이라고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만든 명령을 환경부령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도 검사 기간. 오염도 검사 기간은 일단 환경청이겠죠.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근데 환경보전협회는 아닙니다. 답 4번. 2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사항의 목적. 이것도 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 발전. 아닙니다. 지금 이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2번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 자, 목적 맞고요. 그리고 3번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맞습니다. 4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것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하고 사회환경과 아무 상관없죠. 답 1번입니다. 22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메탄 맞고 2번 아산화질소 맞습니다. 3번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아니에요. 답 3번. 그리고 4번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유발 대기 중 가스 상태 물질은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아닙니다. 23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대기오염 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물질. 이게 뭐죠? 이거는 입자상 물질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물질. 3번 매연.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입니다. 매연 맞고 4번 가스. 가스란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가스입니다. 답은 2번. 2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회전 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 공회전 제한장치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 맞고 2번 저공해 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공해 엔진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이죠. 자, 근데 2번 질문 보세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말이 되죠. 근데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라 되죠. 엔진이 아니고 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 효율의 적합한 장치. 자, 그러면 이 저감 효율의 적합한 장치는 자, 뭘 말합니까? 자, 이거는 저공 엔진이 아니고 자, 이것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말하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제작차의 배출오염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4번 검댕이. 검댕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미크론이란 말은 뭐냐면 1m의 100만 분의 1입니다. 1m의 100만 분의 1,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검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4번은 2번.
25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벌금 부과하면 뭐가 되죠? 이건 전과자가 돼버리잖아요. 이 벌금은 아닙니다. 벌금 아니고 그럼 과태료인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정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이 과목 화물 지급 요령입니다. 총 15문항입니다. 1번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화물 지급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 적재 시 주위에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위험한 요소는 사후 제거 아니죠. 이거는 사전에 미리 제거해야죠. 사전에 미리 제거한다. 2번 화물 이동 운행 중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윗부분부터 아래 바닥까지 팽팽히 맵니다. 3번 적재함 아래쪽에 비하여 위쪽에 무거운 중량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죠. 자, 위쪽이 무거우면 안 되겠죠. 아래쪽이 무겁고 위로 갈수록 가벼워야죠. 4번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합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가운데부터. 1번의 답 1번이고 2번 운송장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운송장이 화물의 품질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운송요금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화물 인수증 역할을 하고 그리고 4번에 정보처리 기본 자료가 되겠죠. 2번의 답 1번입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결박 상태가 느슨한 화물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결박 상태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교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부정확하게 화물을 취급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3번 적정한 적재량을 초과한 과적. 과적이란 말은 화물의 적재 정량을 초과해서 실었다 이 말이죠. 과적. 자, 이 과가 지나치다, 넘는다, 넘을 과자죠. 자, 과적이다, 지나친 과적이에요. 자, 이때는 엔진, 차량 자체 및 운행하는 도로 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4번 운전자는 화물의 검사, 과적의 식별, 적재 화물의 균형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습니다. 답 4번. 4번 다음 중 택배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고 2번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3번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죠. 4번 사업자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천재지변이 뭡니까? 이거는 결국 불가항력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죠.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답 4번이에요. 5번 운송장의 부착 요령 잘못 지적된 것입니다. 1번 박스 모서리나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여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되죠. 2번 운송장은 물품의 왼쪽 상단이 아니고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3번 운송장 부착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 건마다 작성하여 화물에 부착하고 4번 운송장을 부착할 때는 운송장과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부착합니다. 답은 2번. 6번 운송장의 형태가 아닌 것. 운송장 형태는 기본형이 있고 그리고 스티커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운송장이 있어요. 기본형, 스티커형, 보조 운송장, 낱장형은 없습니다. 6번의 답 3번. 7번 일반 화물 포장이 부실한 경우 다음 중 틀린 겁니다. 1번 포장이 미비하거나 포장 보강을 고객이 거부할 경우 집하란 말은 물건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집하라 그러죠. 이 집하를 거절할 수 있어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포장을 보강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3번 포장비를 별도로 받고 포장하죠.
4번 부득이 발송할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고 집하합니다. 답은 2번. 8번 운송장에 송화인이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2번 송화인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번 파손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 확인서 별도 양식이 있고요. 그 자필 서명합니다. 4번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는 이것은 집하 담당자의 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 4번. 9번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물어줘야 됩니까? 계약금의 6배, 계약금의 6배액 6배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9번의 답 3번. 10번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기입하도록 한답니다. 2번 특약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후 특약사항 약관 설명, 약관이란 말은 계약조항을 말해요. 이 특약사항에 대한 계약조항의 설명 확인 필에 서명을 받습니다. 3번 도착점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4번 운송장은 꼭꼭 눌러서 기재하여 맨 뒷면까지 잘 복사되도록 합니다. 틀린 것은 1번. 11번 운송장의 부착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취급주의 스티커의 경우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붙여서 눈에 띄게 한다. 1번 맞고 2번 운송장을 부착할 때 운송장과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부착합니다. 3번 작은 소포라 하더라도 이건 생략할 수 없죠. 운송장 부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포의 경우에도 운송장 부착이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여 수탁한 후에 운송장을 부착합니다. 4번 박스 모서리나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여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되죠. 틀린 것은 3번. 12번 물품에 대한 습도, 광열 및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또는 포장한 상태, 이거 내부 포장이죠. 답 2번입니다. 내부 포장. 13번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아닌 것. 1번 재질 변경의 원칙 맞습니다. 2번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맞고 3번 사양 변경의 원칙 맞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아니죠. 경량화 아니고 대량화, 그리고 대형화의 원칙. 대량화, 대형화의 원칙입니다. 답 4번. 14번 다음 중 화인, shipping 마크입니다. 화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화인은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화인은 한 곳 이상의, 틀렸죠? 한 곳 이상이 아니고 두 곳 이상입니다. 두 곳 이상의 방수 잉크를 사용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잘못된 거 2번. 3번 화인이 부정확하면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확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상 큰 손실을 줍니다. 4번 화인이 부정확하면 하역 착오, 인도 착오, 불착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요. 답 2번. 15번 화인의 종류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겁니다. 1번 주의표시. 주의표시는 화물의 운송 보관 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주의표시 맞고요. 2번 수량 표시는 단일 포장이 아닌 경우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를 표시합니다. 3번 목적지 표시는 경유지나 전송지는 크게가 아니고 작게입니다. 작게 하고 도착지명은 크게 해야 되겠죠. 답 3번. 4번 주 표시는 대개 회사의 상호를 넣어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입니다. 1번 운전사고의 요인 중 간접적 요인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량의 운전 전 점검 습관의 결여, 간접적 요인 맞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홍보활동 결여, 간접적 요인 맞고요. 무리한 운행계획, 간접적 요인 맞습니다. 그런데 불량한 운전 태도가 바로 운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불량한 운전 태도는 운전사고의 중간적인 요인입니다. 중간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중추신경계통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피로 등이 있다. 맞죠? 중추신경계통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번 지각 반응 과정에서 착오를 줄이고 경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고 방지의 요체죠. 2번 맞고요. 3번 젊은 운전자는 회전, 추월, 통행권 양보 위반이 많고 나이 든 운전자는 속도 위반이 많다. 일단 속도 위반이 많은 것은요. 아무래도 젊은 운전자입니다. 젊은 운전자는 속도 위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 추월, 통행권 양보 위반이 많다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회전이나 추월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겁니까? 노화. 나이 들어서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또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전 추월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젊은이 아니고 나이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치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 4번 주의 표시에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행동 판단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보행자 사고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고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낮지 않죠? 높아요. 2번 연령층별로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번 어떤 형태이든 통행 중 사고, 그 통행 중 사고 중 횡단 중의 사고가 많죠. 통행 중 사고가 많고 횡단 중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 1번. 4번 고령 운전자의 특징.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고령에서 오는 운전기능과 반사기능의 저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강한 불안감을 주죠. 저도 이제 나이 조금씩 들면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2번 고령자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돌발 사태 시 반응력이 뛰어나지 않죠. 뛰어날 수 없습니다. 3번 고령자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하죠. 맞고 4번 좁은 길에서 대형차와 교행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 5번 어린이가 승용차에 탑승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어린이는 뒷자리에 앉도록 하죠. 2번 여름철 주차 시 차 내 어린이를 혼자 방치하면 탈수, 산소 부족,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어린이는 제일 나중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태우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내리도록 하죠. 4번 어린이는 뒷좌석에 적절한 보호장치 3점식 안전띠를 사용하여 탑승시킵니다. 5번의 답 3번이고요. 6번 다음 중 경쟁의식이 강한 운전자가 범하기 쉬운 현상 뭐죠? 과속운전입니다. 6번은 2번. 7번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캐스터입니다. 캐스터. 답 3번. 8번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으면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끌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되면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1번이죠? 베이퍼록. 2번 수막 현상은 차량의 바퀴가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는 거죠. 수막 현상. 3번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은 제동기 페달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미끄러지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의 접지부 뒤쪽이 부풀어서 물결과 같은, 웨이브가 물결이죠. 물결과 같은 형태로 주름이 잡히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여름철에 잘 일어납니다. 8번의 답 1번이고요. 9번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수막 현상은 보통 시속 90km 정도 고속으로 발생하죠. 2번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고속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3번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핸들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4번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면 되겠죠. 답 2번. 10번 자동차의 이상 징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엔진수,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날 때 밸브 간격 조정으로 고칠 수 있죠. 1번 맞고 2번 주행 전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질 때는 엔진에서의 고장이 주 원인입니다. 3번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 떨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떨리고 있다면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4번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험한 노면상을 달릴 때 따깍따깍 하는 소리가 나면 이건 조향장치의 고장이 아니고 이것은 현가장치의 고장입니다. 10번의 답 4번. 11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은 규정 압력이어야 되죠. 답 3번입니다. 규정 압력. 12번 자동차의 고장 유형별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엔진 시동이 불량할 때는 연료 파이프 에어 유입 및 누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덤프 작동 불량은 클러치 스위치 점검. 3번 주행 제동 시 차량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자, 좌우 타이어 공기압을 봐야 돼요. 좌우 타이어 공기압 또는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및 드럼 손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 3번. 4번 제동 시 차체 진동이 있습니다. 이때는 브레이크 드럼 및 라이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답 3번. 13번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1번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별도의 개념으로 양립시키지 않습니다. 자, 별도의 개념으로 양립시키지 않는다. 2번. 자, 2번부터는 이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단어 뜻입니다. 안전운전이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방어운전. 방어운전이란 미리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4번 방어운전이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방어운전이라 그래요. 따라서 13번의 답 1번. 14번 안전운전 운전 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1번 오토매틱차 변속 시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합니다. 2번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여러가지 계기와 램프를 점검하고 3번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자폭등을 끄고 아니죠. 켜고입니다. 켜고 자폭등을 켜고 운행한다. 운행해야 되고 4번 후속차가 과속으로 너무 접근하면 우측 차로로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 3번. 15번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통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의하며 진행한다. 2번 교통경찰관 지시에 따라 통행합니다. 3번 섣부른 추측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 아니죠.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1, 2초의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출발이죠. 서서히 출발한다. 따라서 답 4번입니다. 16번 비 오는 날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비가 오는 날이더라도 웅덩이를 지난 직후 떨어졌던 브레이크 기능이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 바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 웅덩이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지 바로 원상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2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에는 빗물이 차량에서 나온 오일과 도로 위에서 섞여 더욱 미끄럽습니다. 3번 비 오는 날은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속 운전을 해야 되죠. 4번 비 오는 날 산길의 길 가장자리 부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17번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교차로상에서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2번 전 신호와 후 신호 사이에 부여되는 신호가 황색 신호 맞죠? 황색 신호입니다. 3번 교차로 황색 신호 기간은 통상 3초입니다. 3초 맞고 4번 교차로 황색 신호 시간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4번 보세요. 황색 신호 시간은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은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4번의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하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4번에 교차로 황색 신호 시간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는 시간이며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게 좀 애매하게 적혀져 있죠. 4번을 답으로 잡겠습니다. 18번 급커브길의 주행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단기호로 변속 맞고 2번 차가 커브를 돌았을 때 핸들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3번 후사경으로 왼쪽 후방 아니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4번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입니다. 19번 오르막길 안전운행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차할 때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합니다. 충분한 차간거리 맞죠? 2번 마주오는 차가 바로 앞에 다가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서행합니다. 서행해서 천천히 운행해서 위험에 대비합니다. 3번 출발 시에는 풋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아니죠. 풋브레이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힘과 가속력이 좋은 저단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9번의 답 3번. 20번 안개길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앞차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아니죠. 좁혀가 아니고 넓혀입니다. 최대한 넓혀 시야를 확보해야 되죠. 2번 운행 중 앞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지나가는 차에게 대자동차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미등과 비상경고등을 점등시켜 충돌사고 등에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4번 앞차 제동이나 방향지시 등의 신호를 예의주시하며 천천히 주행해야 안전하죠.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최대로 좁힌다. 이게 틀렸어요. 20번의 답 1번. 21번 자차가 앞지르기 할 때의 앞지르기 시 안전운전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어느 정도 과속 과속하면 안 됩니다. 3번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4번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자, 답 2번. 22번 여름철의 교통사고 특성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면 부족,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2번 보행자는 장마철에는 우산을 받치고 보행함에 따라 전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죠. 3번 무더위, 장마, 폭우로 인해서 교통환경이 악화됩니다. 4번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높은 것은 이것은 봄철입니다. 자, 봄에 나른하지 않습니까? 춘곤증도 있고 나른하죠. 답 4번. 23번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도중에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밑에서부터 탄력을 받아 일정한 속도로 기아 변속 없이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2번 주행 중 노면의 동결이 예상되는 그늘진 장소도 주의해야 되고 3번 눈 쌓인 커브길 주행 시 기어 변속을 자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어 변속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죠. 4번 미끄러운 오르막길에서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올라가야 합니다. 틀린 것은 3번. 24번 이송 작업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이송 전후에 밸브의 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개폐는 재빠르게 틀렸죠? 재빠르게 아니고 서서히 할 것. 2번 탱크의 설계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가스를 충전하지 않을 것. 3번 저울, 액면계 또는 유량계를 사용하여 과충전에 주의할 것. 4번 에카 석유가스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고정된 탱크에서 저장 설비로 이송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1번 개폐는 재빠르게 아니죠. 서서히 천천히 합니다. 답 1번. 25번 충전 용기 등의 적재 하역 및 운반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 표시를 한다. 경계 표시입니다.
2번 밸브가 돌출한 충전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합니다. 3번 충전 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주정차 장소 선정은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평탄하고 교통량이 많은 안전한 장소를 택합니다. 교통량이 많은요? 틀렸죠. 저도 읽다가 보니까 속을 뻔했어요.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장소죠. 4번 충전 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주 정차 시는 가능한 한 언덕길 등 경사진 곳을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답 3번입니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총 15문항이 되겠네요. 1번 고객 만족의 간접적 요소입니다. 1번 고객 응대 서비스, 회사 분위기, 상품의 하드웨어적 가치는 고객 만족의 직접적 요소고 사회 공헌 활동, 이것이 간접적 요소입니다. 이 기업 이미지잖아. 기업 이미지는 간접적인 요소예요. 고객 만족의 간접적 요소입니다. 2번 운전자의 기본 재질로 틀린 겁니다. 1번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좋죠. 2번 항상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3번 연장자는 사회 선배로서 존중하고 공사를 구분하여 예우하죠. 4번 상대방과의 이해관계가 이익 창출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바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가 아닌 것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영업, 상품 품질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품질, 영업 품질, 상품 품질, 인적 품질 아니죠. 4번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로 틀린 설명. 1번 질서는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자, 이게 틀렸네요. 질서는 무의식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자, 무의식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의식적으로도 지켜야 돼요. 둘 다입니다. 둘 다. 2번 적재된 화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난폭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적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번 운전자는 공인, 자, 우리 공적 인물 이 말이죠. 공적 인물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4번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틀린 설명 1번입니다. 5번 운전자의 기본적 주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된 운행 경로 임의 변경 운행은 금지됩니다. 2번 배차 지시 없이 임의 운행 금지되죠. 3번 회사 차량의 불필요한 단독 운행 금지가 아니고 이것은 집단입니다. 집단 운행 금지. 4번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및 양불복 경우 운전을 금지합니다. 답 3번. 6번 다음 중 운전자가 삼가야 할 운전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1번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 등을 할 경우에 눈인사, 자, 이거 필요하죠. 예를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 이거는 삼가야 할 운전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 2번부터 4번까지 보세요.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다툼 안 되겠죠. 따라서 6번의 답 1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유통기능을 교환기능과 물적 공급기능 그리고 보조기능으로 분류하면서 물류를 교환기능에 상대되는 유통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그죠? 클라크입니다. 클라크. 답 4번. 8번 다음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상류가 뭐냐면 상류는요, 이 물건의 흐름, 재화의 흐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에요. 검색, 견적, 입찰, 가격 조정, 계약, 보험, 회계 처리, 그리고 기록 전산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류는 느린 게 아니고 빠르죠. 상류는 빠르나 물류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상류는 빠르고 물류는 느립니다. 자, 상류가 뭐라 그랬죠? 상류는 검색,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조정, 계약,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그리고 서류 발행, 그리고 전산화. 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상류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화의 흐름, 물류는 재화의 흐름이에요.
자, 2번 물류는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류 코스트, 자 비용이죠 비용, 물류 비용을 절감,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번 유통은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4번 물류 합리화로 불필요한 재고의 미보유에 따른 재고 비용이 절감되겠죠. 따라서 틀린 설명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현대 물류관리 조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직은 라인형과 스태프형입니다. 라인, 스태프형. 답 2번. 10번 물류관리의 기본 원칙인 7R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좋은 인상, 2번 적절한 품질, 3번 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 3번 틀렸죠? 4번 적절한 시간. 자, 그래서 좋은 인상, 적절한 품질, 적절한 시간, 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 물론 자 7R 원칙 뭐가 있죠? 적절한 상품,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 적절한 가격, 좋은 인상, 적절한 장소, 적절한 품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 11번 다음 물류관리 목표로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객 서비스 수준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물류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2번 물류 서비스에서 주로 가격 서비스가 주가 된다는데 가격 서비스가 주가 되는 것은 물류 서비스가 아니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서비스. 자, 마케팅 서비스는 주로 자 우리 가격 서비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잘 안 쓰질까요? 예, 글씨가 잘 안 쓰지네요. 3번 고객 서비스란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4번 고객 서비스란 마케팅 서비스, 물류 서비스, 경영 기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번 사업용, 영업용 운송 서비스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송 능력이 높죠? 맞고 수송비가 저렴합니다. 근데 시스템에 일관성이 없죠. 단점이에요. 시스템에 일관성이 없다. 단점이고요. 4번 인적 투자가 필요 없어요. 답 3번. 13번 택배 배달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내용물 이상 유무 확인 아니죠. 자, 우리 택배 배달 때는 내용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컵 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합니다. 2번 배달들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고요. 3번 가족 또는 대리인이 인수할 때는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4번 정자 이름을 정자로 씁니다. 그리고 사인, 날인을 동시에 받습니다. 답 1번. 14번 효율적 고객 대응 E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통하여 표준화,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맞죠? 근데 2번 섬유산업에만 활용 아닙니다.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죠. 3번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을 말하고 4번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도매, 소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 프로세스란 말은 우리 영어로요 과정이란 뜻이죠. 과정. 이 과정으로 봐서 관련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로서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적 고객 대응 기법을 말해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5번 GPS 틀린 것이에요. 1번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를 통해 재해를 회피할 수 있죠. 1번 맞고 2번 항공기나 선박 등 이동체 관리는 위치 정보와 의지 전달의 기능이 필요하죠. 맞고 3번 GPS란 주로 자동차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 관리에 이용되는 통신망입니다. 4번 밤에 운행하는 운송 차량 추적 시스템은 관리 및 통제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답니다. 있다. 없다 아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송 차량 추적 시스템을 GPS로 밤낮 없이 다 관리 통제할 수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물 운전 종사 자격 시험 필기 시험 기출 문제를 보셨습니다.